자, 이번 시간에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102페이지 봐보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역시 중요한 단원이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 왜 취득세는 취득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연부 취득 있죠. 그래서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연부 금액으로 한다. 그럴 때 이 연부 금액은 나눠진 금액 의미죠. 그래서 이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데, 계약보증금은 포함이 되어집니다.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과표의 틀은 이겁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가액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가액의 결정 등을 과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과표의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가액의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외외 없는 원칙은 없으니까 외외. 그럼 외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 그리고 제일 신경써 주의할 게 원칙과 외외가 있지만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하면은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서 취득세 과표 결정의 틀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기본 틀을 중시합니다. 그 기본 틀이 원칙 하면은 신고가액의 신, 외외 시가 표준액 시, 특례 하면은 사실상 추정의 사. 그래서 원칙 신에다가 외외 시, 특례 사니까 일명 신시수아. 이래서 취득세 과표 결정의 틀은 뭐라고요? 신시수아. 이렇게 틀 잡아서 정리가 돼야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원칙도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면은 원칙 하면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신고가액의 가액의 의미는 당연히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가액의 함을 원칙으로 한 겁니다. 당연히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왜?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니까.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란 주택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가를 신고할 지역이죠.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에 그 신고가액은 취득세 과표 결정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원칙에 들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에. 그럼 이제 외외로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데, 시가 표준액 다시 확인하겠지만
지방세포로 자 우리가 산정한 가액의 의미인데 이 시가 표현이 외외가 되는 경우는 자 첫째 신고 또는 자 신고가액 표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죠? 신고가액이 하면 원칙인데 신고라든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자 적을 때가 있습니다. 보다 적을 때. 그래서 신고가액은 원칙이고 시가는 외외인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 표준액이 과표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신고가액이 100원입니다. 100원. 근데 시가 표준액이 12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말. 120원으로. 그럼 반대로 보면은 신고가액이 100원인데 시가비는 90원일 수가 있죠. 경우는 신고시가는 클 경우죠. 많을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가액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원칙과 외외적인 의미에서 100원하고 120원, 100원하고 90원의 비교음이죠. 그래서 원칙과 외외는 금액 비교를 통해서 MAX 큰 금액의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인 신고가액과 외외 시가 표준액에 있어서는 금액 비교를 통해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마인드 취득세라는 세금은 부동산만 대상이 있는 게 아니죠. 13물건이 있죠. 지금 취득세 과표 결정은 부동산 취득에 국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 과표 등에 정리할 때 너무나 부동산 쪽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기 시험도 오고 그랬을 때 지금 취득세 과표 규정이지 부동산 취득에 한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안 그래? 부동산은 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중개사를 통해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이냐? 그럴 때 편하게 가는데 자 그런데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취득세 물건이 모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과표 결정의 틀이지 부동산에 국한한 게 아니라는 거. 자, 이걸 좀 크게 마음을 좀 크게 먹고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원칙과 외는 금액 비교를 통해서 큰 금액이 된다는 거. 신하고 시는 큰 금액. 자, 그런지는 외외적인 규정이 하나 덧붙이면 증여 등에 대한 무상취득일 경우에는 역시 대가 지급이 없이 취득한 경우니까 시가 표준액이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시가 표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가 표준액이 무엇이냐? 시가 표준액이란 자 지방세법에서 결정한 가액인데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시가 표준액이란 자 당연히 지금 취득세는 지방세법 규정인데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의 시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이 시가 표준 결정은 취득세 과세의 물건이 토지가 있고 자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주택 그 다음에 토지 주택 이외
토지라든가 주택, 즉 외의 과세 대상이 많죠. 과세 대상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때 관심은 토지하고 주택인데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는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격의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합니다. 다음에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 것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는 법률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시가 표현으로서 토지하고 주택에 있어서는 공시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하고 집에서는 별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공시된 자,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은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까지 계속 끌고 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는 거. 그의 나머지는 뭐 참고로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토지주택 외에 과세 대상에 있어서는 자, 당연히 건축물이 있을 거고, 왜니까 건축물, 차량, 선박, 인목 등 다양하겠죠. 그러므로 이획자 시가표는 건축물 등의 특성, 과세 특성을 감안해서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표는 결정을 한번 해봤죠. 자, 그럼 이제는 자, 시가표 결정 등을 확인해 봤으니 이제는 원칙과 외를 한번 확인했죠. 그럼 이제는 특례로 한번 가보죠. 자, 취득 가격인데 사실상을 붙여서 확인하는데 기본적으로 취득 가격 주 과표 금액인데 사실을 붙여서 원칙과 구분의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표로 결정할 경우는 자, 국이 나옵니다. 국이 나오고 자, 수가 나오고 자, 판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수 판법공 취득 시기에 있어서 유상승계 사실상 잠금되는 게 있었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애국이한 수입에 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한 취득, 공매 방법에 한 취득이 있죠. 자, 그런데 과표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가로 5번 있죠. 5번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률,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일 경우도 사실상 취득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로 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시가 표준액을 무시하고 관계없이 사실상을 따지는 규정이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준액보다 적든 크든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거래 신고할 경우에 그 부동산 토지나 집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지 시가 표준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대로 너무 이제 부동산 쪽만 생각하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자 부동산은 당연히 자 우리 중개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할 때 다 신고처리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인데 왜 원칙 신고가 왜 시가 표준이 있습니까?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에 한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주로지 취득세 열세 물건 다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드렸지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생각해서 취득세 과표는 틀을 좀 확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법엔 시공 제재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주의할 게 나오죠. 주택법엔 주택거래 신고지역, 신고지역하고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신고처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가는 주의할 거. 주택법은 신이죠. 신은 시가 표준과 비교 의미가 있고, 네, 자 부동산 거래법은 시가 표준을 비교하지 않죠. 시가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과표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에 대한 우리 과표 결정에 국가 등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는 수시 확인해 봤지만 중요한 건 이 판결문 할지라도 제외된 게 있다고 그랬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화포인자죠. 이 화포인자의 적용 역시 똑같이 적용이 돼서 사실상 취득가의 과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시사에 우리가 틀 잡아서 구분해 봤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에요. 취득가격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취득가격의 범위가 있더라. 취득가격의 범위를 한번 보자. 그러면 취득가격의 범위하면 취득가격이란 취득함에 있어서 직접 비용에다가 간접 비용에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 하면은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직접 비용. 쉽게 말하면은 1억짜리 부동산 등을 사오면서 대가로 1억 주죠. 그 1억이 직접 비용이다. 그 말이요. 근데 간접 비용에 합한 금액이 되는데 요 취득가격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합한 걸 따질 때 5번의 부동산 거래법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취득가격이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지 간접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법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취득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할인받은 취득한 경우 할인 취득이었는데 이 할인 취득에 있어서는 결론은 취득 가격은 할인된 금액이 취득해서 할인된 금액이다. 그래서 저는 이 된을 강조하려고 할인된 금액, 에라이 된장, 고추장 말고요. 그래서 할인 금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은 할인된 금액. 쉽게 말하면 1억짜리 물건을 취득하면서 재금을 일시에 지급하다므로 1억에 대해서 100만 원을 까줬으면 쉽게 말로 그러면 할인된 금액은 9,900만 원이 되고 할인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때 취득세 과표는 취득 가격은 9,900만 원이지 100만 원 아니죠. 1억은 약정 금액이고 그래서 취득 가격은 할인된 금액 9,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부여하면 쉽거든요. 근데 문장으로 왔을 때 취득 가격은 할인 받을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표가 되는 취득 가격이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직접 비용에 간접이 합한 금액인데 이 간접 비용이라 할지라도 간접 비용에 포함 여부가 있는데 간접 비용에 포함된 거 포함되지 않는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비용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면서 자 보세요. 간접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취득 가격이 높아지므로 과표가 많아져서 취득세가 많아지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취득 가격이 낮아지겠죠?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취득세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자 과표에 포함된 여부에 간접 포함 여부도 구분해서 포함되는 간접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는데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첫째 하면 자 여러분이 은행 등에서 또는 건설 자금 필요한 돈을 빌리죠. 그래서 건설에 충당할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주의할 거 할부 또는 연부.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든가 연체료가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그래서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가 있는데 에 대해서는 개인이 취득할 수 있고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취득에만 적용이 되지 개인이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 이자 상당의 연체는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가 나오면 코션 개인이 취득한 경우인지 법인이 취득을 잘 보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지보전 부담금 다음에 용역비라든가 수수료가 있고 채무인수액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는 물론 매각차손도 있습니다. 매각차손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서 농지보존 부담금, 용역비 수수료, 채무인수액, 매각차손이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되는데 할부, 연부 계약만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는데 대비로 우리가 분양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양사업에 대한 빌라라든가 아파트 등을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광고 선전비는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이용자가 분담한 비용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상금 성격이 되는 개별 물건에 대한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이주비 등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반드시 좀 기억할 거 포함이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써놓고요.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자 value added tax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 부가세 우리말로 써드렸지만은 제가 싫어죠. 자 총론수도 봤지만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생각하죠? 배트맨. 이제 찐득이 부가세하고 혼도 안 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배트맨은 포함되는 간접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광고 선전비, 이용자가 분담한 비용, 이주비 등 이런 거 기억을 못해도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규정이 있어서 106페이지 봐보세요. 106페이지 확인문 11번을 좀 봐보시면 자 취득세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포함되는 걸 모두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찾아봐라. 자 단서 잘 봐야 돼요. 단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죠. 그러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개인이다. 자 그럴 경우에 첫째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에 따른 할인에 그랬죠. 할인된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이 안 되겠죠.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격이니까 할인 금액은 취득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니은 건설에 충당할 차입금이자 포함이 되겠죠. 다음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가 나오죠. 자, 포함되는 간접병이 되는데 개인이 취득했죠. 개인이 취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 니을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취득 포함되는 간접비용 하면은 자, 니은 건설 자금이자와 니을 채무인수액이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 봐보세요. 12번. 자, 다음 같은 A회사가 B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세 표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죠. 자, 그래서 자, 12번은 이런 거죠. 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자, 이 상가물 땅에서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계약 총액이 자,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인데 이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자, 계약금 중장금을 치렀는데 상관없죠? 1억 1,000에. 그런데 이제는 지출한 금액을 보니까 건설에 충당할 차입금이자가 500만 원. 500만 원. 다음에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 들어갔죠. 100만 원이 들어갔다. 자, 이럴 경우에 과표는 취득금액이 얼마가 올라왔죠? 그래서 자, 1억 1,000에 1억 1,000이 지급한 금액이죠. 1억 1,000에 500만 원이 건설에 충당할 차입금이자 자, 수수료가 지금 영업 들어가죠? 수수료 포함이 되니까 자, 이 두 금액을 더해야겠다. 그래서 1억 1,600이 돼야 되는데 1억 1,000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은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뺀 취득세 과표 금액은 1억 60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합하면 1억 1,600이 되는데 왜 1억 600이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해서 1억 600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예제를 좀 확인해 봤지만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표 결정의 틀 확인해 볼까요? 원칙 신고가의 외외 시가 변의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신시 수학 틀 잡았죠? 그런데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그럼 건축물을 건축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지목 변경으로 취득할 경우에 과세 표준은 각각 세트였으니까 각각 증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각각 증간가액으로 한다. 자, 그런데 각각 증간가액으로 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이라 할지라도 신축과 재축은 제외가 됩니다. 그 말은 신축이나 재축의 건축의 형태는 소요된 금액이 되는 거지 증간가액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과표 결정이 나오면 신축인지 증축인지 재축인지 개축인지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 형태. 다음에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에 있어서 증간가액이 되는데 이 지목 변경에 대해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든 비용이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입증될 경우는 당연히 그 입증 비용, 그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을 과표 결정이 되지 증간가액이 원래 기본적인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증간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니까 법인이 지목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이 소요된 금액이 든 비용이 입증이 되면 그 소요된 든 비용으로 과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개수도 좀 확인 한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108페이지 봐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수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 무슨 지금 건축이 나왔는데 건축물 또 건축합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으로 취득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에서 건축과 대수선 보세요. 건축여가 있네요. 개수선에 대수선 있죠. 그러면 증간가액이 될 텐데 건축물을 건축이나 대수선할 경우에 이제 법인이 아닌 자 중요하죠.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개인 등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선할 경우로서 건축 대수선에 따른 법인장부 중 법인장부에서 건축 대수선에 대한 들어간 돈의 금액이 100분의 90% 넘는 금액 100분의 90 넘는 금액이 입증될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금액을 유주로 과표가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증간가액이라든가 소요된 금액이 아니라 90% 넘는 금액이 법인장부로 입증이 될 때는 그 입증된 금액이 없을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입증금액, 그 다음에 매각, 차손 등을 합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혼동냐면은 어차피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대수는 언급했던 건축 개수에 대해서는 증간가액이 아니면 소요된 금액이 될 텐데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이나 대수는 취득할 경우에 법인장부 중 100분의 90 중요하죠. 90% 넘는 금액이 증명될 경우는 그 증명된 금액을 유지로 해서 과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표준을 봐보죠. 그럼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으로 자,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 자, 의무가 되는 지분율, 의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점주주는 과세 표준에 해당이 돼서 부동산 등은 숫자로 표현하면 13이 되겠죠.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 13가지 물건을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3가지 물건의 총가액의 의무 비율을 곱하는데 의무 비율은 최초로 과점이 됐냐, 자, 재차냐 아니면은 자, 우리가 임의냐, 그에 따라 의미를 있죠. 확인해보면 최초는 모두 임의하고 재차는 증가분을 취득해 왔죠. 자, 그에 따라서 과점용 과표가 결정이 되는데 이 산식은 뭐 암기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당연히 간주 취득이나 부동산의 총가액에 의무 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지 곱하기가 나오니까 세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지금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과표 금액을 결정해야 다음 달에 세율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내용을 확인해 봤죠. 그러면은 자, 교재집. 자, 한번 확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109페이지 봐보세요. 109페이지. 자, 아래와 같은 자료에서 자, 주주인 갑이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느냐? 자, 증자 전의 자산가액이 취득세 과표가 되는 게 건물이 4억 원짜리, 토지가 5억 원, 차량이 1억 원, 건물도 취득세 물건, 토지도 물건, 차량도 취득세 과세 물건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 설립할 때 5만 주를 제가 발행을 했고, 자, 10월달 기준에 10만 주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A가 과점주주가 설립 시는 2만 주, 2016년도에는 4만 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때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봐야죠. 그럼 이제 부동산 등의 총가액의 의미에다가 의무 비율을 따지면 되는데, 이게 부동산의 총가액 하면 자, 건물 5억, 4억이죠. 건물 4억, 과세 물건, 다음에 토지, 자, 5억, 자, 그리고 차량 1억. 그래서 자,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차량이 다 취득세 과세 물건요. 총가액이니까 합한 금액이죠. 합한 금액 10억에 곱하기 의무 비율이 되죠. 의무 비율이 되는데, 자, 설립 시 봐보세요. 자, 지금 5만 주를 발행을 했는데 중에 2만 주를 취득했죠. 2만 주. 5만 주에 대한 2만 주니까 지분율이 얼마 되겠다? 40%가 되겠죠? 과점도 아니네요. 자, 그런데 자, 2016년도 자, 10월 5일 날 증자로서 4만 주를 취득했죠. 4만 주. 그럼 보세요. 원래 2만 주 있었는데 증자로 4만 주를 취득했죠. 4만 주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 지금 자, A 회사 A 법인이 자, 증자로서 증자 후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가 10만 주 그랬죠. 10만 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만 주를 증자하는 그 의미를 갖죠. 그래서 원래 2만 주 있다가 4만 주를 추가로 취득했죠. 그래서 6만 주가 되니까 자, 지분율이 60%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설립 시 40%가 지금 60%가 됐으니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의무 비율이 60%가 의무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억에 60%가 되니까 계산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6억 원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6억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랬을 때 10억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의 10억을 좀 따지는 경우하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율이 아닌 물건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 비율을 따질 때 지금 최초인데 임의나 재차도 주을 수가 있잖아요. 지분 변화에 따라서 종합문제로.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의무 비율만 묻는 문제, 또는 과표 결정의 크기를 묻는 문제, 그리고도 지문형. 과점주의 지문 문제는요, 시험에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좀 과점이 좀 어렵지만은 좀 관주 취득, 우리가 과점주의 취식 취득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게 좀 포인트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취득세 과표 결정의 틀까지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취득세 과표를 가지고 지금 정리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뭐 정리할 내용이 이렇게 뭐 다음 달에 우리가 세일도 그렇지만 과세 비율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접하다 보고 처음으로 보다 보면은 힘들지만 항상 반복성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규정을 듣고 또한 여러분 동영상을 볼 때 한번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고 만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마 설명 내용이 좀 제가 교재 중심으로 하지만은 거의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고 원스톱 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 내용도 더불어서 좀 자세한 점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할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